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문화 미디어 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앞으로는요, 이 작가가 되겠다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소시적에 작가를 꿈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랬다가 너는 빌어먹을 일 있냐,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얘기도 하시고, 친구가 제가 좀 꾸적거려 놓은 단편을 보더니, 야, 이건 너무 상투적이다, 너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 그래? 정신 차리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요, 진짜 탁월한 수준이 있지 않는 한은요, AI로 어느 만큼 수준의 글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진즉 있었죠. 뭐 드라마 같은 것만 하더라도 막장 드라마는 충분히 AI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진작 나왔고, 그리고 그 태연, 가수 태연의 동생 있잖아요. 동생도 가수가 됐잖아요. 태연 동생도 가수인데, 태연 씨 동생 같은 경우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좀 미안한데,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요 시간에도 제가 한번 다뤄준 적이 있는데요. 음원을 발표했는데, 그 음원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이었어요. 그래서 들으면 임팩트가 아주 있진 않은데 그냥 익숙한 멜로디가 반복됩니다. AI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이 창작의 영역에까지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시도가 이제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첫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의 세계. 지금부터의 세계네요. 지금부터의 세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 책이요, 국내 최초 AI 장편 소설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 작품은 지체장애인 수학자, 정신과 의사, 수학과 교수인, 벤처사업가,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 스님 등 5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시각에서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는 이야기래요. 오, 왠지 끌리네요. 그죠? 네, 끌리는데, 이게 보니까 소설의 저자인 AI 비람풍? 뭐 이렇게 나왔어요. 비람풍? 이랬는데, 비람풍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작 작업을 감독했다는 김태현 소설 감독. 그랬는데, 이게 소설 감독이 있다는 게 조금 낯설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을 아직은 혼자 못 쓰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리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드 해줘야 돼서, 이 소설 감독이, 이제 AI 기반 소설의 창작 작업에 7년 정도 걸렸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7년 정도 걸려서, 요거를 완성을 했고, 이제 AI 스타트업 다품따의 대표인 김 감독이래요. 그래서 이 비람풍에게 과거 자신이 썼던 소설을 포함해서 약 1000권의 자료를 입력을 했고요. 실리콘밸리의 기술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대요. 그런데 다만 일단은요, 본인이 소설의 기본 구조도 짜주고, 플롯도 설계해주고, 등장인물도 다 이제 이것도 만들어내주고,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공동 창작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창작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세계. 요 책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소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네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네, 읽어봐야죠. 그래도 최초라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뭐 제가 평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노력도 되게 많이 했어요. 7년간이나 걸렸다는 걸 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걱정되는 건 없어요? 걱정되는 거? 글쎄, 이게 만약에 AI가 다 할 수 있을지도 좀 뭐 모르겠지만은, 다 하게 된다면 인간의 그 오만 가지 감정을 다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통찰이 있는 작품이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 창작자의 영역을 완전히 다 장악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뭐라 이제 딱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건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구나. 아직은 AI가 자신의 힘으로 장편 한 권을 오롯이 작성하기는 어려워서 일종의 대필 작가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쉬운 것이 컴퓨터에게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요, 여기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뭐 쭈그리고 죽기 되게 쉬워요. 쉬워요. 언덕진데 이렇게 균형 잡고 내려가는 거 쉽죠. 근데 기계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기계 장치는. 예, 그게 설계하기가 어렵고, 또 컴퓨터에 빗대보더라도 사람의 감정이나 아까 말했던 사람의 감정, 우리는 이걸 흔히 느끼고, 흔히 느끼고 이거를 또 설명하기도 쉽고 그러지만은 이게 뭐 연산 같은 것들을 복잡한 연산을 하라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당장 입에 거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산수 조금만 어려워져도 막 옛날에 막 그 과거에 그 악몽들이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이게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거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거를 확 집어넣어도 순간 그냥 쫙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단어, 이걸 또 기억해 놓으셔도 좋겠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인간한테 쉽지만 컴퓨터로 구현하기 너무 어렵고, 또 컴퓨터로는 되게 쉬운데 인간이 하려면 또 힘든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또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온 거잖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왔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는 뭐 그 안에서 별의별 걸 다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감은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람을 대면했을 때의 그 체온이 느껴지나? 그 열기? 이런 게 기계를 거치면 잘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그랬는데 그게 과연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가상의 인물을 나라고 이제 완전 주입돼야 되잖아. 저건 나야. 저건 나야. 현실의 나와 가상세계의 나의 아바타가 이것이 완전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동일한가?에 대한 부분이 남죠. 좀 이게 남아요. 그래갖고 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모라백의 역설처럼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대로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좀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도 있기도 한데, 어디까지 AI가 이거를 대체 들어올지는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통과가 됐대요. 예. 여기 있는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에요.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술가의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정안은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및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금지, 그리고 예술인 권리 구제 기구의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및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술인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처우를 제대로 챙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뭐 자주 일어나고,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또 쉽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워낙 이게 뭐가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너 나라한테 잘 보이면은 너 뭐 좋은 일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악용해 먹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염려가 좀 되고, 그죠?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지 않냐,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었고,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를 그래서 따로 만들고요, 피해자 구제 방안들도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법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좀 제대로 구현될지는 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 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한 예비 예술인 등도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노조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연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술인이라고 이제 규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아주 이제 나에게 교육을 해주고 나에게 뭐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거의
군림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죠? 미투 같은 거 나올 때 예술 분야의 미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갑질 횡포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랬었고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고요.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그리고 예술 정책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 보호관도 지정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관은 어디 뭐 시설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 보호관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담당관이 있다는 거죠. 담당관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에 좀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가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잖아요.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소속의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파견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몇 없습니다, 사실은. 네, 몇 없어요. 몇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분쟁이 있는 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벅찬 겁니다. 벅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잘 이제 이게 위반 사례가 있더라도 그거를 찾아내거나 방지하거나 하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술인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되려면 이런 거를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원도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요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발굴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해결해내는 이런 정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거나 그래도 그 기반, 주춧돌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식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은 좋은 거는 이 영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사실 크게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다뤘던 뭐 이제 언론 관계된 뭐 이 법이라든 구글법이라든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크게 이제 보도가 되지만은 막상 이제 이런 이제 영역의 뉴스들은 크게 잘 안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씩 찝어보고 간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볼까요? 네, 보고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서 과학 IT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